여기에 허정무 전 이사장은 25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 파크델에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출마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0 남아공 월드컵 16강을 이끌었던 허 이사장의 등장은 일단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알 속의 병아리와 바깥의 어미닭이 함께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의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앞세워 축구인의 단합을 촉구한 허 전 이사장은 공정 시스템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 지역협회의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 체계적인 지도자 육성 및 선임 시스템 마련, 축구 꿈나무 육성과 여자 축구 경쟁력 향상 등을 앞세워 체계적인 축구협회를 만들겠다고 간조했습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이었다. 10여일 전 출마를 결심했다. 축구인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느냐, 자신이 없느냐는 지적도 받았다. 누군가는 축구인을 대변해서 반드시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라며 사명의식으로 나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회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여러 문제를 낳았다며 투명하고 상식에 맞는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윗사람의 눈치만 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풍토가 됐으면 한다라며 소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천안종합축구센터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요. 그는 상당히 민감한 질문이다. 이런 문제는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자랑스럽지만 조성 과정에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다. 이미 진행된 사항이다.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 계약 체결 여부 등을 파악해서 대책 세워야 한다라며 이전에 활용했던 파주 축구대표팀 트레이닝 센터를 되살려 이원화 사용의 필요성을 간조했습니다. 당선되면 남아공 월드컵 16강을 함께 이뤄냈던 박지성, 이영표 등의 행정 참여를 반드시 권하겠다는 허 전 이사장인데요. 그는 축구협회 행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분들은 보면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전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분위기가 있다. 해외에서 경험한 인재들이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박지성, 이영표, 이동국 등 그들은 바쁘다. 들러리가 아니라 실제로 책임감 갖고 하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적극 중용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그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 캠프도 꾸리지 못했다. 오늘 기자회견 마치면 구체적으로 선거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겠다. 다만 축구인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 한국 축구 위에 마지막 헌신하고 내가 힘을 쏟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선을 다한다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만약 중임을 맡으면 제대로 해보겠다. 저는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재후진, 똑똑하고 해외 경험 있는 후배 축구인들이 앞으로 마음 놓고 해놓을 길을 다지겠다. 모든 축구팬이 긍정할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발언하며 다음 회장은 박지성, 이영표 등이 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축구협회가 정관상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인 비상근 임원들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급여성 고정 보수를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수를 받은 임원들 중에는 국가대표 출신 최영일, 장회룡, 하석주, 이동국, 이영표, 이천수, 김병지 등을 비롯 축구 해설가 한준희 씨가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에 들어있는데요.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을 계기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 바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에게 지급한 보수는 모두 28억 원. 축구협회는 정관과 임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체부는 자문계약 대상자 선정이나 자문료 책정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채 방만하게 보수를 지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간 축구협회에서 가장 많은 자문료를 받은 비상근 임원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활동했던 마이클 밀러 전 전력강화위원장이었습니다. 2023년 축구협회와 2년간 연 25만 달러, 약 3억 4천만 원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올해 2월 아시안컵 이후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될 때 함께 사퇴했고 1년 2개월간 약 3억 5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러 이후 전력강화위원장을 맡은 정혜성 위원장은 월 1,500만 원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었고 2월 말부터 6월 사임할 때까지 7,8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문체부는 두 전직 전력강화위원장이 받은 자문료가 축구협회 임원 보수 규정상 자문료 한도를 초과했다고 봤는데요. 규정에는 분과위원장 자문료 한도를 연 1억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축구협회는 밀러는 당초 협회 지도자 강사로 계약했다가 협회 필요에 의해 전력 강화위원장으로 선임했기에 지도자 강사 보수에 준하는 자문료를 책정했으며 정혜성은 전력 강화위원장 역할과 책임, 전임자들 자문료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협회 전현직 비상근 부회장들은 월 250만 800만 원을 자문료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이는 1998 프랑스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 최영일 부회장인데요. 그는 2021부터 2022년엔 월 600만 원씩, 지난해와 올해엔 월 800만 원씩 받아 올해 8월까지 2억 9,600만 원 넘는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K리그 인천과 중국 충칭 감독 등을 지낸 장회룡 부회장은 2023년 부임한 이후 월 800만 원씩 받아 총 1억 2,7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함께 부임한 국가대표 출신 하석주 부회장과 축구 해설가 한준희 부회장은 각각 월 600만 원씩 총 9,5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병지 현 강원FC 대표이사는 2021년부터 2023년 1월 강원에 부임하기 전까지 비상근 부회장으로서 월 600만 원씩 총 1억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축구협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던 이동국, 이영표, 이천수 등도 과거 협회에서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국은 김병지 후임으로, 이영표는 정몽규 회장 부임 때부터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이 둘은 2023년에 월 500만 원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었으나 그해 4월 승부 조작 등 비위 행위자 기습 사면 시도에 대한 책임으로 축구협회 임원진이 전원 사퇴할 때 함께 물러나 각각 1,1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천수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축구협회 사회공헌위원장을 맡으며 월 250만 원씩 총 6천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다시 보는 안정환이 말하는 홍명보 감독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게시물에는 축구선수 출신 안정환이 2018년 10월 KBS 예능 대화의 희열 5회에 출연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홍명보 감독이 털어놓은 브라질 월드컵 회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1무 2패 졸전 끝에 조별리그 탈락했습니다. 안정환은 원래 홍명보 형과 브라질 월드컵 이후 감독과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함께 하자고 약속했었다며 저는 준비가 됐는데 명보 형이 경질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정환은 경기의 결과는 감독이 책임질 몫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명보 형이 감독에서 물러난 뒤 함께 술을 마셨는데 조금 서글펐던 한마디를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명보 형이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라고 말했다며 한국 축구의 리더였던 홍명보 감독이 무너지는 듯한 모습에 안타까웠다고 토로했습니다.